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37강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초초 요약집으로 구입 방법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제 민법이 끝나고 벌써 민사특별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민사특별법 이런 법이 있을까요? 민사특별법 이런 법은 없습니다. 민사특별법이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나라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수백 개 민사특별법에서 우린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5개의 법을 공부합니다. 그 5개를 일일이 말하기 귀찮아서 민사특별법이라고 더 줄이면 민특법이라 말합니다. 다음 5개를 우리는 민특법이라 부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 그래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상임법, 이거 줄여서 집합건물법. 학교 간 사람도 이 법 이름 다 모릅니다. 집합건물법, 다음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 이 5개 일일이 말하기 귀찮죠? 네, 이 5개를 그냥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르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6문제 나와요. 6문제니까 여기를 너무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양 4문제 맞히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는 6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2문제 내버려두고 쉽게 낸 4문제를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세권과 전세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전세권과 전세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전세는 임대차죠. 이건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두 개는 어떻게 구별해요? 이쪽은 전세권 등기한 거, 오른쪽은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전세는 채권입니다. 이 왼쪽은 대항력이 있고 전세는 원칙 없어요. 이건 경매 신청권이 있고 전세는 원래 없습니다. 이건 경매에서 우선면제권이 있고 전세는 원래 없어요.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고 전세는 원래 없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구별은 왼쪽은 전세권 등기한 것이고 오른쪽은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전세권 등기하는 전세를 임대차랍니다. 이 채권이라 채권적 전세, 또 미등기 전세랍니다. 미등기란 전세권 등기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임차권 등기에서요. 임차권 등기하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임차권 등기하면 왼쪽이에요? 여기 오른쪽이에요? 임차권 등기하면 오른쪽이죠. 이건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오른쪽은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했단 말은 전세권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왼쪽은 전세권 등기한 거, 오른쪽은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이 오른쪽입니다. 전세권 등기하지 아니한 걸 공부하는 겁니다. 여론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 공통점도 중요하고 일단 두 가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이란 한쪽 편만 보호해요.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을 보호할까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따라서 이 주임법 상임법 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 약정이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이 약정이 법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약정은 유효고 근데 약정이 법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한쪽만 보호하는 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겠지만 상위법에서는 월세 3달 연체하면 해지해서 쫓아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우리 월세 5개 연체하면 해지하자고 약정했어요. 그럼 법규정과 다른 약정인데 이 약정은 법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죠? 그럼 그 약정 유효, 이 파란색 이 약정 유효입니다. 그러면 상위법 규정 적용 안 되고 이 당사자는 5기 해지 약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당사자들이 차임 2기 연체하면 해지하자고 약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법규정은 3기인데 이 약정이 법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더 불리하네요. 그럼 빨강색 그때는 그 약정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임법 상위법과 다른 약정이 언제나 무효가 아닙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은 이 주임법 상위법이 강행 규정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 법규정과 다른 약정은
무조건 모유라고 말하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이 법규정보다 항상 임차인의 유리한 약정은 다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정과 다른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그 특약이 유효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이 주임법 상위 부분 자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3일 빌린 사람 굳이 보호할 필요 없죠?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3일 빌린 사람 굳이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주임법 상위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강행규정 적용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자 지상물 매수나 부속 매수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임법도 적용 안 되고 상임법도 적용 안 됩니다. 한꺼번에 정리하세요.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강행규정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특별법으로 올수록 법조문이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일반법, 민법에 규정되어 있네요. 일반법 규정이 특별법에 다 보충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임법 상임법에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 없어요. 그 민법 규정이 주임법 상임법에 다 적용됩니다. 다음 임차권 양도전대도 주임법 상임법이 없습니다. 민법 규정이 다 적용되고 부속매수 청구 등등 이 주임법 상임법에 규정된 게 없다면 민법 규정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 다 보충해서 적용됩니다. 이런 걸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1차적 중요합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아까 적용 안 됐죠?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상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부분부정이죠? 그러니까 상가임대차가 상위법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다음에 자세히 하겠지만 상위법은 장사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에 합산한 걸 말합니다. 다음에 자세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는 상위법 전부가 적용되지만 9억을 초과하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자, 그럼 주택임차인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비싼 거 많죠? 아파트 보증금 100억, 보증금 100억 주고 살아요. 그럼 주임법 보호 받을까요? 보호 받습니다. 보증금 100억 주고 살아도 내 집 아니죠. 그럼 쫓겨나면 불쌍합니다. 쫓겨날까봐 주임법 보호해줍니다. 네, 상위법 안 그래요. 상위법 이렇게 돈 많은 상가임차인 별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은 영세 상인을 주로 보호합니다. 근데 주임법은 보증금 100억, 200억이어도 주임법이 전부 다 적용됩니다. 이 차이점을 일단 명확히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1장 주임법 문제 하는 겁니다. 교재는 266페이지입니다. 항상 적용 범위 어떤 물건에 적용되는가? 당연히 이 법은 동법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일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방 한 칸 잠반자실 분 빌려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방 한 칸에 주임법 적용되고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적 장부, 공적 장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제가 오피스텔 301홀 임차에 있어요. 그럼 제가 오피스텔 301홀 임차하면 저는 주택 임차인일까요? 상가 임차인일까요? 이 실제 용도 가봐야 돼요. 가봤더니 제가 301호에서 장사하면 저는 상가 임차인이고 먹고 자고 살면 주택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 다음 임차유태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 전부에 대해서 주임법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 용도가 주택인데 그중 일부가 주거 외로 사용해도 전부 다 주임법 적용됩니다. 1층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주거 용도로 사는데
여기를 조그맣게 개조해서 주거외로 사용해요. 그래도 주용도가 주거용이면 전부 다 주임법 적용해줍니다. 반면 지하 1층을 임차해서 1층에 다방을 영업하는데 방이 조그맣게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먹고 자고 삽니다. 종업원들이 먹고 자고 살면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거든요. 그래도 주 용도가 영업용이면 설사 여기를 주거 용도로 사용해도 여긴 다 상가 임대차가 적용되고 이 주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가 영업용인가도 판단해서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그중 일부를 주거외로 사용해도 주임법으로 적용해 줍니다. 반면 주용도가 영업용이면 일부가 실제 주거 용도에도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주된 용도까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 자, 채권적 전세 이 법 적용됩니다. 당연히 전세권 등기 안 한 거죠? 당연히 적용된다.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 법은 당연히 외국인을 포함해서 자연인에게 인정됩니다. 적용됩니다. 근데 법인은 주거생활 합니까? 법인은 주거생활하지 않죠.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도 원칙 주임법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한국토지주공사 LH와 그다음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와 그다음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항력만 인정되어 다른 것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항력 규정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많아요. S건설이 아파트 지었는데 전부 다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면 지금 건설사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그럼 LH 토지주택공사가 전부를 임대차입니다. 그럼 전부 임대차하면 LH에서 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일단 건설사 부도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그 지역의 무주택자한테 빌린 걸 다시 빌려줘요. 그걸 전대라 그러죠. 미자들이 들어가 사는 거죠. 이렇게 공익법인이 중간에 다리를 놔서 건설사 부도 면했고 무주택자 세상에 새집 들어가 사네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다음 존속기간이 실생활에 가장 중요하죠. 세 가지 법 비교합니다. 민법 임대차와 주임법 상임법인데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최장기 제한 셋 다 없습니다. 10년 유효, 50년 유효, 100년 유효. 근데 민법은 최단기 없어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보장됩니다. 차임, 월세를 몇 번 연체하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는가? 민법은 월세 2달분 이익입니다. 주임법 규정 없는데 상임법은 3달분 3개예요.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 없죠. 그럼 또 다른 특별법이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일반법이 보충 적용돼서 주택도 월세 2달 밀리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임대차는 3달분 밀려야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단기간 규정을 보는 겁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자 최단기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네요. 그럼 제가 그때 2년으로 보고 또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래서 안 정해도 2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까지 최단기간 보장이죠.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그 다음 뭐한 기간이죠? 정한기간. 뭐한 기간? 정한기간. 뭐 했다고요? 정했다. 다시 뭐 했다고요? 이제 막 욕 나올라 하죠? 정한기간. 제가 욕 얻어먹을 각오로 뭐 있다고요? 정한 기간, 약정한 기간, 약정한 기간. 지금 7번 말했습니다.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만 가능하죠. 임대인은 2년에 구속당하는데 임차인만 약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주택을 일가 임대차 했는데 기간 약 3년 약정이네요. 3년 약정하면 2년이 됩니까? 3년 유효죠. 최단기 2년 보장이고 최장기 제한 없죠. 3년 유효, 10년 유효, 100년 유효입니다. 근데 깜빡이 잊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년으로 본다.
2년 미만으로 정해도 몇 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2년과 약정한 1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럴 수 있나요? 이 사익기간 임차인이 나는 이 사익기간 1년 6개월 살고 나간다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시 임차인은 이 사익기간 나는 1년 6개월 살고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세요. 임차인은 뭐한 기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을 하려 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구도 묻고 이걸 8번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2년을 선택하거나 약정한 1년을 선택해야지 이 사익기간 멋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익기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규정 없어요. 당사자가 결정한 1년이나 법에서 인정한 2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사익기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고 공인중개사들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돼요. 네,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임차인이면 그냥 1년 6개월 살고 나가면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임대인이면 혼나요. 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우리가 임대인이면 이 사람 혼납니다. 근데 우리가 임차인이면 그냥 1년 6개월 살고 나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원래는 안 됩니다. 여기 약정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보증을 못 받았네요. 그럼 돌려받을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법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묵시유갱신, 법정갱신이죠. 즉 기간 끝난지 모르고 지나치면 법에서 자동으로 갱신하는 걸 묵시유갱신, 법정갱신합니다. 즉 임대차를 3년 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때 임대인은 뭔가 통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끝나면 나가 라고 갱신거절 통지 또는 끝나면 보증금 올려줘 라고 반드시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은 기산점 없어요.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통지하면 됩니다. 끝나면 나갈 거야. 또는 끝나면 월세 깎아줘라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이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약정 기간이 끝나면 법에서 자동 연장시킵니다. 그걸 법정갱신, 묵시유갱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묵시유갱신되면 보증금 월세는 전과 똑같습니다. 전과 똑같은데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기간은 최단 기간처럼 2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는 전과 똑같기 때문에 5년간 보증금 월세 10원도 못 올립니다. 근데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2년으로 보는데 이때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만 가능해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좀 이따 볼 계약갱신 요구하고 똑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하면 기간 끝나면 2년 더 살게 해줘요. 2년 살게 해주는데 이때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 해서 이 박스가 좀 이따 계약갱신 요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 임차인이 2개 이상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어요. 월세도 안 낸 임차인을 법에서 연장 안 시켜줍니다. 월세는 잘 냈어야 법에서 더 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임법은 숫자가 2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2기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묵시유갱신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얘기도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양가로 1번 묵시유갱신 있어요. 1번 요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가 갱신 안에 끝나면 나가라는 통지 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계속 뭐가 아니 그러는데 아니 그러죠.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 다음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갱신, 묵시갱신입니다. 그 다음 임차인은 임대차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기산점 없죠. 임차인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뭔가 통지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근데 아까 2기 연체하면 법정갱신 안 해준다 했어요. 법정갱신 되면 보증 월세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데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외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내 친구 대륙이가 그다음에 여기 자이 아파트니까 주인법이죠. 자이 아파트를 이렇게 임차했어. 이렇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몇 개월? 3개월 지나면 끝난다. 이게 임차했어. 3년. 다시 내 친구 누구? 대륙이가 무슨 아파트?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임차했었어. 3개월. 그러면 퍼펙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꼭 맞춰야 돼요. 자, 이제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끝나면 나가라고 갱신 거절 통지했어요. 그럼 임차인이 선택합니다. 나가든가 나가기 싫으면 못 나가라고 깨갱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나가, 임차인은 못 나가. 누가 이길까요? 임차인 이깁니다. 그래서 원래 상인법에 있던 계약갱신 요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주택임대차도 들어온 겁니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하면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고 2년으로 봐요. 단 2년으로 보는데 여기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방금 전에 본 묵시갱신과 여기가 계약갱신 요구가 똑같다 그랬죠? 자, 결국 주택임대차는 아까 최단 기간 몇 년 보장하죠? 2년 보장. 그리고 또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몇 년 보장돼요? 또 2년 보장. 그래서 예전에 2 플러스 2 들어봤나요? 마트에서 1 플러스 1 말고 2 플러스 2 최단 기간 2년 계약갱신 요구도 2년에서 4년간 안 쫓겨나게 한 게 이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생겼을까요? 예전에 코로나 때 생겼으니 코로나 때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우리가 계약해 2년 보증금 6억으로 임차했습니다. 코로나 때 2년이 지나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아파트가 2배 20억 올라있네 18억 올라있네요. 그러면 갑은 의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의뢰에게 나가라거나 보증금을 100% 12억으로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6억을 더 줘야 되는데 우리 6억 줄 돈 있을까요? 없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나가면 그 같은 동네에 똑같은 아파트도 이미 보증금 12억 달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34평이라면 그 동네 34평 아파트 갈 수가 없습니다. 18평 줄이거나 투룸 막 이런 데 가야 돼요. 임차인이 워낙 열악하니까 임차인이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5%까지밖에 못 올려요. 지금 100% 올려도 괜찮을 판에 임대인은 5%까지만 올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이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여러분 교재 268페이지 가장 중간에
동그라미 2번 거기 먼저 봐요. 임차인은 깨갱을 1회, 딱 1회 하나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아까 2년으로 본다. 2년입니다. 1회 행사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은 20분의 1 5% 범위에서 아까 증액 감액할 수 있다. 그래서 값은 5%까지밖에 못 올리게 해서 임차인이 안 쫓겨나게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읽어놨네요. 그럼 앞 페이지 267페이지가 돼요. 267페이지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여기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이 기간에 임대인은 나가 임차인은 이 똑같은 기간에 못 나가라고 깨갱합니다. 기간에 깨갱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못 쫓아낸다. 그래서 2년을 더 보장합니다. 다만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임대인은 여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죠. 거절할 수 있으면 임차인은 쫓겨나는 거죠. 2년 보장 안 되고 쫓겨납니다. 이 사유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옵니다. 대철이가 있는데 대철이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아주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났어요. 타고났어. 살도 포실포실 찌었습니다. 그래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철이가 이거 부추와 이합 보쌈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합이 혹시 소고기와 키조개 보쌈 드셔보셨어요? 부추가 있고 소고기 키조개 보쌈 먹으면 아주 끝내줍니다. 대철이가 부추와 이합 보쌈만 계속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 다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철이가 부추와 이합 보쌈 먹으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중입니다. 이게 다음에 공부할 상인법도 똑같아요. 상인법은 여기 숫자가 3기 연체예요. 주인법은 숫자가 2가만 되죠. 여기 2기 연체가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중간에 나간단 말이죠.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호가 임차인이 몇 기 연체? 2기 차임을 연체했다. 이게 여기 이하보쌈 2기예요. 2번 임차인이 거주지나 그 밖에 부정하게 임차했다. 이게 부추예요. 부정하게 임차 이게 차입니다. 3번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합의해서 이사가라고 2천만원 주기로 합의했대요. 그럼 합의했으니까 2천만원 바꿔 나가면 되겠죠. 자 여기 합보쌈이에요. 여기 합의하에 보상. 다시 합보쌈이 합의하에 보상. 그럼 이합보쌈이 이기연체 합의하에 보상이 됩니다. 다음 4번, 5번, 6번 묶어서 이게 전부터는 일부입니다. 전부터는 일부. 그럼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지금 무단으로 주택 전부 일부를 무단 전대합니다. 5번 임차인 주택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형과실로 파손하네요. 그러니까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 쫓겨나는데 고의나 중과실 파손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은 쫓겨나는 겁니다. 이 중과실이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총 3군데 나와요. 이 중과실은 첫째 민법에 딱 한 군데 어디 나오죠? 민법에 딱 한 군데 109조 차고는 중과실 취소 못하죠. 그리고 여기 주임법에 여기 한 번, 여기 그 다음에 좀 다음에 상임법에도 여기 한 번 해서 민법 시험범위에 딱 3번 나옵니다. 고의나 중과실 파손. 다음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합니다. 이게 일부가 전멸중, 무단전대, 멸실,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입니다. 7호 임대인이 단 강목 밑에 이게 가목, 나목, 다목이죠.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 전부 또는 일부입니까 대부분입니까? 일부 X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점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감옥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은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네요. 즉 여기 최초로 임대차 할 때 말에 있어요. 우리 집은 2년 후에 철거해야 돼요. 들어오실래요? 들어온대요. 그럼 나가야겠죠? 이 고지 고입니다. 남옥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된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다목 다른 법령이 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즉 정비법으로 이 동네를 다 없애버려요. 그럼 내 집도 없어지니까 나가야겠죠. 이게 가나다가 타고난이에요. 다른 법령 타법령 고지 이 안이 멀리서 보면 이게 난으로 보여요. 난. 이게 뭐로 보여? 난난. 올라오시면 이 난이 멀리서 보면 안으로 보여. 안. 이게 타고난 대체입니다. 타법령 철거 재건축 고지 안전사고 우려로 전부터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7호가 타고난 대체입니다. 8호가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 직계 존속과 직계 배속을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해서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합니다. 임대인이 내가 내 집 산대요. 내가 내 집 실거주한다. 그럼 내 집 내가 살아야겠죠. 임차인 미안하지만 나가달랍니다. 네, 다시 가로 열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 부모님이고 직계 배속이 자식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 내 새끼요. 포함한다. 포함해서 실거주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거주한다. 자식이 실거주한다. 그러면 임차인 나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과 비속을 포함하니까 여기에는 형, 오빠, 언니, 누나 없습니다. 형, 오빠, 언니, 누나 없고 조카 없어요. 내 부모, 내 새끼만 포함한다. 그 밖에 9번 그 밖에도 있죠. 임차인 현재한 의무를 위반한다. 꼭 여기 다시 포실이 이게 포함 아까 실거주예요. 포실이 뭐다? 직계 전속 비속 포함해서 실거주한다. 타고난 대처리가 타법령으로 철거 재건축 고지한 경우 안전사고 우려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부정하게 임차 이기연체 합의하에 보호상 주택 전부 일부를 무단전대 멸실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입니다.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중간에 쫓겨나는 거죠. 상위법은 이게 3자로 바뀌고 나머지 똑같다 했어요. 자, 그럼 계약갱신 요구에서 이제 자 2년 보증금 요구했는데 이게 18%로 올랐네요. 갑은 현재 을에게 보증금 12억으로 올리고 싶지만 5%밖에 못 올리죠? 5%밖에 못 올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갑이 내가 내 집 실거주 할 거야. 내가 내 집 실거주 할 거야. 나가에서 을 쫓아내놓고 제3자 병한테 12억의 임대차입니다. 물을 속였죠?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난다고 아까 이게 묵시유갱신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 임대인 1항 8호 사유가 가로 열고 목조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임차인 나갔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병에게 보증금 12억으로 임대차입니다.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실거주한다 이고 제3자 병한테 12억 임대차 했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간 규정이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겠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안 주네요. 그때 임차인은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주택을 일가 임대차했어요. 보증금 줬죠? 을이 점유하다가 임대차가 끝납니다. 어떤 게 동시행이죠?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인데 을은 목적물 반환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럼 갑은 보증금 주고
열세 받으면 되는데 갑이 보증금을 준비 못했습니다. 을은 이사짐 다 쌌는데 갑이 돈 안 내줘요. 이때 을은 보통 셋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첫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주택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리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다시, 감리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찍지 마시고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의 시에 내었거든요. 이 보증금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돈 안 주면 을은 안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가는 법적 근거가 이게 동시행항변입니다. 동시행항변으로 안 나갈 수 있어요. 유치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이 돈 안 주면 을이 안 나갈 수 있죠.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유치권으로 착각하는데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항변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을이 당장 이사 나가면 을은 대항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때 을이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할 때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신청하면 을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한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을 권리가 보호가 되니까 이제 을이 이사 나갈 수 있다. 이사 나가면 갑은 온천하에 공시돼요. 이게 보증금 못 빼준 놈 그 말이거든요. 쪽팔려 죽겠죠. 야, 돈 줄게. 그거 빨리 말소해 그랬죠. 이게 동시행이 아닙니다. 먼저 주택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줬기 때문에 임차인이 등기 명령했거든요.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 이제는 동시행이 아니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이는 경매에서 최우선 면제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 인정하면 자 소액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권리자를 해칠 우려가 있을까봐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즉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사 나갔죠. 네 집이 방이 4칸이거든요. 아파트가. 그럼 을이 이사 나가니까 아파트 방 한 칸마다 친척 4명이 가짜로 들어와요. 가짜로. 갑의 친척 4명이 A, B, C, D가 가짜로 소액 임차인 들어와 보세요. 얘가 최우선 다 받아가 버리면 이 가짜 임차인보다 날짜 훨씬 빠른 우리 돈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우선 면제를 한없이 인정하면 이 소액 임차인보다 선순위 권리자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최우선 면제는 제한합니다. 제한한 것 중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 돼 있는데 이후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자료 268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1번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받지 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 정확히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번 임차권 등기가 경로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며 즉 대항력이 없었다면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은 이사 나가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또한 임차권 등기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하여도 이사 나가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3번은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4번은 대항력 동시행 아니에요. 이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이제 동시행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앞부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2부를 공부할 겁니다. 1차 퀴즈 두 가지입니다. 초초역집의
계로민법이 다 포함되어 있고 기출문제집에도 계로민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이면 충분히 1차 합격합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 주임법 제2부에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도 다음 시간에 1부, 2부 같이 해서 기출문제집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